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주에 이어서 육신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육신에 대한 그 생화급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음, 그것을 기억하면서 이번 시간에 좀 집중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태가한 육신의 특성입니다. 자, 여기서 태가한 육신이란 어, 사주 원국의 하나의 육신이 청간과 지지를 포함하여 3개 이상 있는 것을 보통 태가한 육신이라고 하는데, 그러나 청간은 1개 이상, 즉 2개만 있어도 태가한 것으로 본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음, 그래서 근데 이게 더 중요해요. 천간에 1개 이상 있는 거. 같은 글자가 2개 있으면 어, 이것은 천간은 이거는 태과하다고 보는 거예요. 2개만 있어도. 그죠? 근데 천간에 하나 있고 지지에 2개가 있거나 3개가 있거나 이렇게 있으면 이것도 저 태과하다고는 보지만 많은 거라고 태과하다. 클 태자 너무 과하다. 어, 많다고는 보지만 이 천간에 2개 있는 것보다 흉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그래서 흉한 것은 천간에 같은 글자가 2개가 있는 게 흉하다. 지지에 여러 개 있는 것보다는. 그 이유는 천간은 사회적으로 드러내고 쓰는 거고 지지는 이 천간에 있는 글자의 뿌리가 되기 때문에 근이 되기 때문에 그 육신에 따라서 어, 그좀 기륭의 차이가 있다. 일단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음, 어쨌든 태관 육신이라는 것은 그 육신이 많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 특히 천간에 하나 이상만 있어도 그 육신은 많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한 가지 육신이 태과하게 있으면 그 육신의 가치관이 한쪽으로 치우친다. 그러니까는 음, 한쪽으로 치우친다. 그것은 어, 다르지 않고 편협된 특성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살펴보면 되죠. 음, 예를 들어서 천간에 정관이 2개 있다. 그러면 어, 정관이 2개 있으니까 한 직장에서 오래 못 있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또 옛날에는 여자 같은 경우에는 정관이 천간에 2개 있으면 결혼을 2번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어, 있었으니까 이 천간에는 하여간에 2개 이상, 1개 이상 있으면 태과한 것으로 본다. 하지만 천간에 정관이 하나 있고 지지에 정관이 이렇게 여러 개 있어도 이거는 다르게 보는 거예요. 오히려 이 천간이라고 하는 관성이 그 나의 직장이라면 내가 이 중심적으로 쓰고 가는 이 정관이라고 하는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데 내가 이렇게 관여하고 내가 관리하는 곳이 이렇게 여러 곳이다. 이렇게 관성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어, 관성이 이렇게 많아도 천간에 하나 있고 지지에 3개 있는 거에 기둥이 좀 이렇게 다르게 살펴볼 수 있다. 이런 거죠. 정관이 하나 있고 지지에 관이 여러 개 있어도 여자 같은 경우에도 여러 번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은 대표적으로 하나 딱 천간에 드러났으니까 결혼을 한 번 하는데 이 남편이 능력이 여러 군데 이렇게 관여하는 능력이 있고 좀 센 남편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태과하다는 거에서는 천간이 태과한 거하고 지지까지 태과한 거하고는 좀 다르게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짧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대부분 태과한 육신은 어, 태과하다는 것은 어쨌든 2개 이상, 3개 이상 이렇게 많은 것이니까 보통
뭐 정관이면 정관으로만 이렇게 퇴거하거나 편관이면 편관으로만 퇴거하기보다는 보통 정관도 있고 편관도 있고 천간지지로 이렇게 정편이 이렇게 섞이는 경우가 대부분 퇴거하면은 이렇게 이런 현상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퇴거한 육신은 정성과 편성으로 섞여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사주 원국에 뭐 정인과 편인이 함께 있거나 정제와 편제가 함께 있거나 정관, 편관 또는 식신과 상관이 함께 섞여 있거나 또는 비경과 겁재가 함께 있는 경우가 대부분 많다. 퇴거하다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육신이 이 정성과 편성으로 이렇게 혼잡하거나, 그러니까 이렇게 정성과 편성 또는 양과 음과 양 이렇게 육신이 이런 식으로 뭐 정관, 뭐 편관, 정인, 편인 이런 식으로 음양이 이렇게 섞여 있는 것을 혼잡이라고 하고, 태과한 것은 정성이면 정성, 그러니까 정인이면 정인만 뭐 서너 개 있거나 편인이면 편인만 서너 개 있으면 그거는 그냥 태과하다고 하고, 보통 이렇게 정편이 섞이면은 태과 혼잡하다 또는 혼잡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명리학 초급 때는 이런 용어가 무슨 소리인지 몰라서 어려운데, 그래서 좀 용어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육신이 정성과 편성으로 이렇게 그렇게 되어 있는 걸 혼잡하다고 한다. 섞일 혼자, 그쵸? 그래서 혼잡하거나 또는 한 가지 오행으로다가만 있어도 두 개 이상 많으면 이렇게 혼잡한 특성으로 나타나는, 편성으로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치우쳐가지고. 그래서 태가한 경우에는 태가한 육신이 또 상생하는 상대 육신이 없어도 그 육신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쓰인다. 그러니까 태가한 육신, 예를 들어서 사주의 재성이 천간지지 합해서 3개 이상 있다. 그러면 3개 이상 있는데 이 재성이 생하는 것은 재생관이죠. 그렇죠? 관성을 생하는데 재성이 3개 이상 많은데 사주에 관성이 없더라도 이 재성이 3개 이상 있으면 얘네들은 많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려고 하는 육신적 특성이 있어서 관성이 없어도 관성이 있는 것처럼 작용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재성이 퇴거한 경우 사주에 관살이 없어도 관살이 있는 것 같은 작용을 한다. 그러나 퇴과즉 불급이라 과한 것은 미치지 못한다는 말처럼 한 가지 육신이 퇴과하거나 혼잡되면 오히려 퇴과한 육신을 많다고 해서 방치하고 방관하게 되므로 없는 육신과 같은 작용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재성이 많으면 재성이 너무 많으니까 재성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이것을 귀하게 생각하고 이걸 관리해서 쓰려고 하지 않고 방치해버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재성이 없는 것 같은 특징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관리를 안 하니까 돈이 없다는 얘기죠. 돈에 대해서 사주에 많으니까 아쉬운 걸 모르고 함부로 대하고 돈 관리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재물이 이렇게 어, 재물이 실속 있게 있지 못할 수 있다. 이런 작용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태가한 육신이라는 것은. 관성도 마찬가지고 식상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주 원국에 혼잡하거나 태가한 육신이 있는 경우 그 육신의 역할은 다음과 같은 현상으로 나타난다.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 많다는 것은 사주에 어떤 육신이 3개 이상 있어서 많다는 것은 그것은 전생부터 인연이 많은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재성이 사주에 많다. 그러면 이 재성은 전생에도 재성이 많았던 거야. 그 재성이 많았던 재물을 부유하게 쌓아놓고 살았던 그런 전생의 인연으로 현생에도 이 재성이 퇴가하고 혼잡하게 많게 나온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재성의 귀함을 몰라요. 많으니까 사람이 희소가치라고 뭐 원래 별거 아닌 것도 없으면 가격이 막 올라가고 부족하면
너무 많으면 가격이 막 내려가듯이 사주에도 너무 많으면 그 사람이 본능적으로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함부로 대하기 때문에 그 육신이 결국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없는 것처럼 그런 특징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은 많다는 것은 전생부터 인연이 대부분 많다. 그 다음에 성격이나 행동에 해당하는 육신의 특성이 강하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서 재성이 많다는 것은 어떤 특성으로 나타나겠어요? 재성은 이성, 그쵸? 재물, 또는 뭐 재능, 그 다음에 또 영마 속성, 그쵸? 그 다음에 음주가무, 그 다음에 뭐 즐거움, 그쵸? 뭐 이런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재성이 많으면 뭐 음주가무를 좋아할 수도 있고 또 노름을 좋아할 수도 있고 뭐 이성이 많이 따르거나 이성을 내가 좋아할 수도 있고 또 뭐 재능이 많아서 못하는 게 없는 그런 재능을 가질 수도 있고 역마 속성이 있어서 한 곳에 오래 못 있고 용두사미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그쵸? 원거리를 직장도 원거리에서 다니는 그런 특징이 있고 뭐 이런 행동이나 환경 이런 거에 그 육신의 특성이 나타난다. 성격도 그러니까 뭐 재성도 뭐 어쨌든 많다는 것은 정편제 혼잡되어 있거나 정제만 많아도 편제의 특성으로 나타나니까 그렇게 뭐 어, 어떻게 보면 재물을 이렇게 우습게 생각을 하거나 너무 많으니까 어, 그러한 성격의 특성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자주 변하고 바뀌고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니까 재물에 대해서 굴곡이 심하다는 거죠. 벌 때는 왕창 벌고 없을 때는 없고 또 망했다 흥했다 이런 것을 반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길신도 흉신작용으로 바뀐다. 그래서 정제가 많아도 이게 편제 속성으로 바뀐다든가 정관이 많으면 칠살 편관 특성으로 바뀐다든가 식신이 많으면 상관적 성향으로 바뀐다든가 이렇게 길신도 많으면 흉신작용으로 저는 작용할 수 있다. 그리고 싫어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그 육신의 특성을 따라간다. 그래서 그 육신의 특성을 따라가서 그것을 스스로 자제를 못한다. 제어가 안 된다. 이런 특징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태가한 육신의 특징입니다. 근데 태가한 육신의 특징인데 이게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만 볼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비겁이 많다. 그렇죠? 그럼 비겁이 많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그 생화급제, 육신의 생화급제를 공부했으니까 자 비겁이 많으면 우리는 음양의 상대성을 항상 고려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뭐가 설기가 많이 되겠어요? 인성이 비겁이 많으니까 일이 여기도 설기되고 이리도 설기되고 저리도 설기되고 많은 비겁에 막 설기가 되니까 인성이 허결해지겠죠. 그렇죠? 그럼 인성이 허결해진다는 것은 인성이 예, 실력이 없다는 거예요. 인성이 실력이 없다는 거야. 그리고 힘이 없다는 거죠. 설기돼서 기운이 설기돼 갖고 기가 빠진 거죠. 그러면은 비겁이 많은 사주는 어, 인성을 부모로 친다면 내 부모가 자식을 많이 낳아가지고 나한테는 형제가 많은 거죠. 많이 나서 이 형제들을 다 기르고 케어하느라고 이 부모가 어, 힘이 든 거다. 힘이 들다. 힘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는 비겁이 많은 사람은 부모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결국은 내가 자수성가를 해야 되는 그런 특징을 자수성가해야 되는 특징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육신의 생화극제는 이런 거를 분석하기 위해서 배운 거예요. 그리고 인성이 많으면 또 뭘 생하겠어요? 식상을 생하잖아요. 그렇죠? 그 식상을 생한다는데 이 식상이
많은 비겁의 생을 받으니까 식상이 강한 거죠. 식상이 강한 거예요. 그러면 식상이 강하면, 비겁이 많아서 식상이 강하면 그래도 비겁이 많은 거에 대한 어, 비겁이 많은 거에 대한 그 단점이 식상을 통해서 해결이 된 거예요. 이거는 뭘로 해결됐어요? 억부용신으로. 억부용신으로. 우리 억부용신 공부했죠. 그러니까 비겁이 많으면 정관으로 극하는 것보다는 식상으로 설계되는 게 용신이니까, 억부용신이니까. 근데 비겁이 많아서 인성이 설계돼서 내가 자수성가해야 될 팔자인데, 그나마 식상이 있어서 이 비겁이 잘 설계돼 갖고 이 비형겁제들이 어, 나의 식상에 이렇게 도움을 주는 이렇게 역할을 하면은 이렇게 비겁이 많아도 억부용신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복이 되는 거죠. 이거는 그렇죠? 식상으로 억부용신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식상은 재능인데, 돈 버는 재능이고 살을 방어하는 재능인데, 비겁의 생을 왕한 비겁의 생을 받았으니까 식상도 튼튼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튼튼해. 그래서 이 식상이 튼튼해서 일간으로는 억부용신을 가지고 있는데, 이 식상이 식상생재로 재성을 보면, 재성까지 보면 이거는 진짜 억부용신으로선 최고의 억부용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비겁이 많은데 식상생재까지 됐으니까. 그럼 이건 부자사주예요. 무조건 부자사주. 부자사주. 그렇죠? 이렇게 저는 유추를 하고 어, 연결을 시켜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비겁이 많아서 식상의 용신을 가졌는데 재성이 없어. 그러면 이 식상은 하는 역할이 뭐예요? 재성이 없으면 식신은 칠사를 극하지만 상관은 정관을 극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정관을. 그럼 식상이 많으니까 식신도 많으면 상관 역할을 하니까 이 식상이 다 뭐 하겠어요? 정관을 극해버려요. 정관을 극해버리면 이게 인성은 설계 갖고 인성은 부모를 힘들게 하고 자수성가한다고 식상을 봐서 억부용신 만났다고 좋아했는데 얘가 식상생재로 가지 않고 상관경관으로 이렇게 식상이 정관을 파극해버리면 어, 이거는 다시 흉해지는 거예요. 다시 흉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이 재능을 가지고 식상생재로 풀어나가야 되는데 정관을 파극하는 걸로 쓰니까 직장 생활도 못하고 내 재능으로 재성이 없으니까 결과도 얻지 못하고 이거는 저는 힘들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비겁이 하나 많으면 이렇게 계속 이렇게 다 연결돼요. 연결돼. 비겁이 많으면. 그렇죠? 그래서 비겁이 많아서 비록 인성은 설기시켰지만 식상생재로 가면 진짜 자수성가해가지고 부자가 되는 사주이지만 재성이 없고 정관을 파극하는 식상이라면 이거는 엄청 흉한 거죠. 이도 저도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버리면은. 어? 이렇게 돼버리면은. 어.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생각을 해야 되고, 또 이제 예를 들어서 식상이 왕하다. 그러면 식상이 그냥 왕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식상이 왕하면 뭐예요? 일간을 설계하죠. 일간을. 근데 일간이 비겁이 많으면 이게 식상으로 설계돼도 이거 그때는 설화가 되는 거죠. 이렇게 설계가 돼도 일간 비겁이 많으니까 오히려 이게 좋은데, 일간이 통근도 안 되고 약한 일간이 식상이 많아가지고 식상이 많으면 이게 문제가 생기겠죠. 일간이 주체가 돼야 되는데 식상이 지멋대로 하는 거예요. 식상이.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먼저 앞서가는 거예요. 이렇게 말과 행동이 먼저 앞서가는 거예요. 거기다가 만약에 재성까지 보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일간이 신약한데 왕한 식상이 식상생재를 하니까는 어떻게 돼요? 이 일간이 식상뿐 아니라 재성을 극하는 것까지 힘을 이리 뺏기니까 완전 일간이 극신약이 돼서 이건 제다신약이 돼. 제다신약. 그쵸? 제다신약. 그러니까 제다신약은 뭐예요? 식상생재로 재성은 왕한데 일간은 약한 거. 어.
이렇게 되면 또 여기서 또 문제가 생겨요. 아까 비겁이 많아서 식상으로 설계되면 이게 억부용신이고 그 결과까지 재성으로 오면은 좋지만 일간이 신약한 경우엔 또 달라지는 거예요. 이거는 죄다 신약이 돼가지고 그러면은 음, 돈을 열심히 벌어도 식상생제로 돈을 열심히 벌어도 나는 점점 약해져서 건강에 문제가 생기거나 장수할 수 없거나 그 다음에 내가 쟤를 다룰 수 없어서 내가 어, 여기 뭐야 자영업이나 프리랜서로는 안 되고 이런 경우는 그냥 남의 머슴처럼 직장 생활에서 또 일반직에서 그냥 평범하게 살지 않으면은 다른 걸로는 살아갈 수 없는 죄다신약의 고충이 따르게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식상이 너무 왕하면 일간이 약한 경우에. 그리고 또한 마찬가지죠. 재성이 없고 관살이 있으면 이건 더 큰일이죠. 일간도 약한 데다가 또 관살에 공격받고 식상에 설기되고 극설교가가 돼요. 그러니까는 극받고 설되고 이것이 서로 이렇게 뭉쳐져 갖고 일간을 더 힘들게 하는 거. 단명화예요. 이렇게 되면 단명하고 그 다음에 질병에 시달리고 일거리도 없고 이런 흉한 사주가 돼요. 그래서 한 가지만 보지 말고 그 쭉 연결되는 걸 같이 봐야 돼요. 아까 뭐 재성이 너무 왕하다. 재성이 왕하다. 그러면 재성이 왕하면 일단 식상을 설계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식상을 설계하고 이 재성은 관사를 생하겠죠. 관사를. 그렇죠? 관사를 생해요. 식상을 설계하고 관사를 생하는 게 재성이에요. 근데 재성이 너무 많다. 그럼 식상이 완전히 설계되고 관살은 더 커지는 거죠. 관살은 커져요. 그러면 일간이 있다면 일간이 통근되지도 않고 비겁이 없으면은 열심히 식상생제 돈 벌어서 재생살로 가가지고 살이 나를 치니 먹고 살만 하면 죽는 거예요. 큰 사고가 나서 망하든지 재생살 돈 벌어서 열심히 돈 벌어서 남 좋은 일 시키는 거예요. 이게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인성이 있으면 일간이 약하더라도 식상생제 재생살 됐는데 이 살이 일간을 안 치고 어떻게 어, 관인상생으로 해서 인성이 약한 일간을 도우면 이때는 이제 부귀한 사주가 돼버려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어떤 육신이 많고 적고 이걸 단순하게만 보지 말고 이게 많았을 때의 상대 육신들 그러니까 설기되는 육신과 내가 생하는 육신 그리고 내가 극하는 육신 재성이 많으면 인성을 극해요. 제극인으로 그렇죠? 근데 관성이 있으면 재생관 관이상생으로 들어가지만 재성이 왕한데 관살이 없다. 근데 인성이 있다. 약한 일간을 돕는 인성이 있다. 그러면 이 재성은 관살이 없으면 제극인을 해버리거든요. 그럼 식상생재 해갖고 제극인 해버리면 부모 재산 탕진하는 사주가 돼요. 이렇게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그런 거를 계속 연구를 하셔야 돼요. 음, 관살이 많으면, 그렇죠? 관살이 많으면 또 무슨 일이 있겠어요? 관살이 많으면 재성을 설계하죠, 재성을. 그러니까는 돈이 남아나질 않아요. 관살이 계속 설계돼서 재성이. 그 다음에 이제 관살은 인성을 생해요, 인성을. 이렇게 해서 재생살, 관인상생해서 이게 인성이 일간을 도우면 괜찮아요. 일간이 약하더라도 재성 관살의 일간이 약하더라도 인성의 도움을 받으면 결국 재생살, 살인상생, 관인상생이 되면 이렇게. 그런데 만약에 재생살, 재생관 됐는데 인성이 없다. 그러면은 이 관살은 많으니까 칠살 역할을 하니까 결국은 일간을 치게 되는 거죠. 이것도 남존일 시키는 거고 먹고 살만하면 내가 죽을 병 걸리든지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통관작용해주는 육신이 있는지 이 관살에
재생관, 관이상생만 보는 것이 아니라 관살이 극하는 일간과 비겁을 봐야 되죠. 그리고 또 관살을 극하는 식상도 봐야 되죠. 식상은 관살을 극하니까. 근데 관살이 워낙 강하니까 관살이 워낙 강하면 식상이 관살을 재화를 못 시켜요. 극제를 못 해요. 있어도. 잘못하면 식상이 오히려 거꾸로 이쪽이 상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일간이 약하면 식상도 약한 거거든요. 이게 비건 겁제에 생을 받아야 될 식상이 일간만 있으면 이 약한 식상이 관살을 극을 못해. 이 왕한 관살을. 그러니까 그렇지만 또 이 일간이 비견겁제를 포함하고 있는 일간이 강한 것이다. 그러면은 이건 또 잘 돌아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간과 비겁이 식상을 생하고 식상이 재성을 생하고 재성이 관살을 생하고 그렇죠? 그리고 관살이 일간과 비겁을 극하려고 하더라도 식상이 있으니까 견제가 돼서 괜찮고 그래서 식상생재로 돈 벌고 관살로 돈 지키고 이것도 부자사주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육신을 연구를 하셔야 돼요. 지금은 제가 이제 잠깐 맛배기로 샘플을 보여드리지만 이것은 본인이 스스로 습득해서 궁리하고 연구해서 자기가 그거를 이렇게 소화를 시켜서 머릿속에서 돌아갈 정도로 육신의 생화극제를 연습을 많이 하시고 각 육신의 특징, 활용 이런 것들을 계속 숙지하셔서 혼자서 갈고 닦는 연습을 통해서 실력을 쌓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무조건 이렇게 많다고 해서 많은 걸로 끝나지 않고 그런 일이 이렇게 발생한다는 거죠. 인성이 많다는 것은 또 뭐예요? 인성이 많다는 것은 관을 설계하는 관을. 예. 관성을 설계하죠. 관성을 설계하니까 인성이 많으면 여자가 인성이 많으면 관을 설계하니까 남편을 힘들게 하죠. 속된 말로 남편 등골 빼먹는 여자예요. 인성이 많으면. 그렇죠? 사회생활에서는 관성을 설계하는 인성이 많으면 관성을 설계하니까 어떻게 해요? 관의 정보를 빼오고 관의 횡령, 그렇죠? 관의 정보를 빼다가 횡령을 하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조직이나 그 직장을 위험하게 만들어요. 인성이 많으면. 그렇죠? 그리고 인성이 많으면 식상을 극하잖아요. 그러면 여자 같은 경우 자식을 극하니까 자식이 힘들어요. 그리고 식상은 활동하는 건데 인성이 그 활동하는 모든 생식기를 다 막아버리니까 일단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게을러요. 인성이 많으면. 그렇죠? 이런 거. 하지만 인성이 많은데 재성이 있다. 그러면 재성이 식상의 생을 받은 재성이나 뿌리가 튼튼한 재성이 재극인을 하면 이건 재화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인성이 많은 인성은 재성으로 덜어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재생관을 하면서 관인상생을 하기 때문에 관성도 설기도 안 되고 그래서 횡령이나 뭐 관을 힘들게 하거나 남편을 힘들게 하거나 하는 일이 해결되고 그렇죠? 그리고 이 재성은 식상의 생을 받으니까 이 재성이 강하니까 왕한 인성도 제극인으로 인성을 덜어내서 재화시켜서 쓸모있는 인성으로 하니까 인성이 식상도 극을 하지 않고 막 이렇게 돌아가요. 그래서 상생과 상극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 측면으로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그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자,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없는 육신의 특징에 대해서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주에서 태과한 육신이 있다면 또 반대로 없거나 쇠약한 육신도 있기 마련이다. 그 쇠약한 육신이나 없는 육신은 그 육신과 명주와의 인연이 약하다. 그러나 사주팔자에 없는 육신이라도 때에 따라 있는 것처럼 쓰이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사주 원국에 없는 육신의 경우 무조건 없다고 보지 말고 일단 지장간을 살펴라. 그 지장간에 있으면 그거는 있는 것이다. 지장간은 개인적으로 쓰는 거예요. 천간은 공식적으로 쓰는 거고. 그래서 지장간에 있는 육신을 쓰지 않는 걸로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그래서 지장간에 있으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간 지지에 육신이 없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라 지장간에 있으면 지장간에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고, 두 번째, 생해주는 육신이 강한 거. 그러니까 태과한 육신. 그렇죠? 만약에 인성이 없다. 그럼 인성을 생해주는 관살이 태과하면, 관성이 많으면 인성이 있는 것처럼 작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해주는 여기서 생해주는 육신이 생해주는 육신이 강한지 살펴본다. 만약에 생해주는 그쵸? 생해주는 육신이 튼튼하다면 사주 원국에 없는 육신이라도 그쵸? 있는 것처럼 작용한다. 제가 설명드렸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궁이라고 하는 것은 자리를 이야기해요. 그죠? 궁. 궁. 궁을 궁을 살펴보고 판단한다. 그러니까는 뭐냐면 자리궁 얘기했죠. 연주는 무슨 자리? 예, 연주는 관성 자리. 그 다음에 월주는 인성 자리. 그 다음에 일주는 일지죠, 일지. 여기는 재성 자리. 그 다음에 시주는 식상 자리라고 했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관이 없다, 사주에. 관이 없는데 연간에 연간이나 연주에 길신이 있다면 관의 역할을 그 길신이 하는 것으로 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성이 월에 없는데 월에 길신이 내 사주에서 필요한 길신, 용신 이런 것들이 있으면 또 인성이 있는 것처럼 작용한다. 그 다음에 일지에 재성이 육신 사주에 재성이 없는데 일지에 길신이 있으면 재성이 있는 것처럼 작용하고 그 다음에 식신이 없는데 시지에 길신이 있으면 식신이 있는 것처럼 작용한다. 이렇게 살펴보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리고 사주에 없는 육신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아까 태과한 육신은 전생부터 인연이 많았다면 없는 육신의 특징은 전생부터 인연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주에 관성이 없다. 그러면 전생부터 여자 같은 경우에 남자하고 인연이 없는 거예요. 남편하고. 그리고 현세에서도 관성이 없으면 배우자 자리 일지에 좋은 길신이 있거나 그건 배우자 자리니까 만약에 남자라면은 재성이 없다. 재성이 처인데 근데 배우자 자리가 또 재성 처의 자리인데 그 배우자 자리에 길신 나는 신약사주인데 거기 인성이 있어갖고 억부용신으로 쓰인다. 그러면은 처자리에 용신이 있으니까 그래도 처복은 있지만 처복이 있는 걸로 보지만 배우자 자리에조차 길신도 없고 재성도 없다. 그럼 남자 같은 경우에는 처복이 없는 거죠. 응? 그리고 재물복도 좀 약한 거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전생부터 인연이 없다. 그리고 없는 육신은 있는 육신은 태과한 육신은 방관하고 이렇게 방심하고 이렇게 해서 관리가 안 되는데 꼭 없는 거는 그것이 좋든 나쁘든 없는 욕심은 막 그거 못 가져서 난리예요. 막 그것만 있으면 살 것 같고 욕심을 내고 막 희구하고 막 이래요. 그래서 그거에 막 집착한다고요. 근데 막상 생기면 원래 없기 때문에 관리가 안 돼서 결국은 인연은 길지 못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육신에 따라서. 그 다음에 없는 육신이나 오행이 인연이 되면 그래서 없는 육신이나 오행이 그냥 살면서 인연이 되면은 본인이 원국이 없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결국은 무시하거나 방관하게 된다. 그 다음에 없는 육신이 생기면 관리를 못하고 만족하지 못한다. 그 다음에 상대 육신의 특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 소리는 뭐냐 하면 상대 육신의 특징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얘기는 뭐냐면 만약에 내가 재성이 없다. 그러면 재성의 상대 육신은 뭐예요? 인성이에요. 그렇죠? 인성의 상대 육신은 당연히 재성이고 왜냐하면 이 둘이 서로 삼각관계니까. 그러면 관살의 상대 육신은 뭐예요? 관성의 상대 육신은 비겁이죠. 비겁. 그렇죠? 비겁의 상대 육신은 당연히 관살이고 비겁이고 또 뭐가 있어? 식상의 식상의 상대 육신은 관살이죠. 식상의 상대 육신은 관살. 식상의 관살을 상극하니까. 그쵸?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 재성, 관성, 식상, 그 다음에 인성. 인성의 상대 육신은 식상이죠. 인성이 식상을 극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재관, 인식. 그렇죠? 그 다음에 비겁. 비겁의 상대 육신은 당연히 뭐예요? 재성이죠. 그러니까 비겁은 재성을 극하고 재성은 인성을 극하고 관살은 비겁을 극하고 식상은 관살을 극하고 인성은 식상을 극하는 거죠. 이게 상대 육신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 사주에 비겁이 없다. 비겁이 없으면 비겁은 재성을 극하는 거니까 이 재성이 이, 이 재성의 특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거죠. 왜냐하면 재성 입장에서는 나를 탈죄해갈 비겁이 없으니까 뭐 의기양양한 거죠. 의기양양. 이 재성은 비겁이 그리고 뭐 재성이 사주에 재성이 없다. 재성이 없으면 재성이 극하는 인성이 이 인성의 특징이 더 도드라지게 나타나는 거예요. 왜? 인성을 극하는 재성이 없으니까 인성이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을 상대 육신의 특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더 강하게 작용한다 이렇게 표현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사주를 감명할 때 육신에서 제일 먼저 파악해야 될 것은 먼저 태과하거나 혼잡된 육신이 있는지 먼저 살필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없는 육신이 무엇인지 살핀다. 그럼 뭐야? 태과하거나 혼잡한 육신이 있으면 이 태과한 육신이 이 무엇을 설기하고 그렇죠? 무엇을 극하고 태과한 거니까 그렇죠? 무엇을 극하는지 무엇을 설기하고 무엇을 극하는지 이걸 살펴봐야 되겠죠. 재성이 태과하다. 그러면 재성이 태과하면 식상을 설기하죠. 그쵸? 식상을 설기하고, 그 다음에 얘가 극하는 게 인성이죠. 인성. 인성. 그러니까 재성이 많아서 강하면 식상이, 식상이 설기되고, 그 다음에, 식상이 설기된다는 것은, 어쨌든 간에 육체적으로 일단 고달픈 거예요. 식상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생식기, 육체적으로는 생식기가 되고, 그 다음에 또 사회에서는 아랫사람, 그쵸. 아랫사람들이 힘들죠. 아랫사람이 되고, 여자한테는 뭐, 자식이 되겠죠. 그리고 이 재성이 강하면은, 너무 강하면 상대적으로
인성이 이제 제극인으로다가 극을 심하게 받으니 인성이 작용을 못하고 식상은 설기돼서 이것도 약해지는 거고, 이렇게 이 두 가지를 잘 봐야 되겠죠. 만약에 관성이 예, 관성이 퇴과하다, 그렇죠? 퇴과하면은 관성이 퇴과하면 재성이 일단은 재성이 약해지는 거죠. 설기돼서, 그렇죠? 재성이 약해지고, 그 다음에 관성이 극하는 게 일간과 비겁이죠. 비겁 있으면 그래도 괜찮지. 일간이지, 일간. 일간은 비겁이 없는 일간을 극하는 게 문제죠. 일간을 극하는 거, 그렇죠? 재생관, 재생살, 그다음에 일간을 극하는 거, 이런 게 이제 문제죠. 그래서 뭘 설계하고 뭘 극하는지, 예, 요게 제일 중요하죠. 요거 보면은 충분히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음, 관성이 강하고 제가 약하다, 이렇게 이런 경우에는 뭐라고 설명을 하냐. 여자 사주에서는 남편이 굉장히 강한 거죠. 그렇죠? 강한 남편을 내가 내조, 재성인 처인 내가 내조를 하기가 많이 힘들다. 힘들다. 그렇죠? 많이 힘들다. 그래서 이렇게 심하면 남편한테 관성이 너무 강하면 칠살 역할을 하니까 여자 같은 경우는 매 맞고 사는 그런 여자도 있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관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관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어떤 반듯한 어떤 남이 보기에 예, 반듯하게 치장하거나 뭔가 집이든 회사든 사무실이든 뭔가 반듯하게 투자를 해서 사업이든 계속 재생살로다가 계속 이렇게 투자하는 거와 같은 거예요. 사람으로 치면 뭐야, 자기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고, 그렇죠? 자기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고, 뭐 자영업을 한다면 계속 그 회사에서 요구하는 대로 인테리어를 계속 뭐 2, 3년에 한 번씩 하느라고 계속 투자를 뭐 해야 된다든가, 그러면서 돈이 남아나질 않는 거죠. 이렇게 계속 재생관을 한다는 것 자체는. 그래서 재와 간이 강하면 일간은 약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힘든 거죠. 일간 자체가 힘든 거죠. 그런 거를 저 살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일단은 태가하거나 혼잡된 육신이 있는지 살피고 그 육신이 뭔지에 따라서 상대 육신들을 비교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상담을 이끌어 가면 거의 뭐 8, 90% 적중률이 높으니까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없는 육신이 무엇인지 살펴야 돼요. 그러니까 가장 사주를 딱 봤을 때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고 빨리빨리 판단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두 가지예요. 태가한 육신이 있나. 근데 이 태가한 육신이 뭘 설계하고 뭘 극하는지. 없는 육신이 있는지. 그러면 그 육신하고는 인연이 약하다. 그쵸? 인연이 약하고 또 그 육신에 대해서 자격지심이 강하다. 희구하고 갈구한다. 이것만 갖고도 얼마든지 상담의 처음을 시작을 잘 풀어낼 수 있죠. 그 다음에 중화된 육신이 있는지 살핀다. 그래서 중화된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육신이 십신이 있죠. 십신. 그렇죠? 십신이 있어요. 그런데 중화된 육신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인성이 있다. 인성. 인성의 중화된 육신이라는 것은 인성이 중화된 육신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관이 있어요. 관성. 관성에 이렇게 생을 받고 그 다음에 인성이 비겁을 일간 말고 비경겁제를 이렇게 생하는 구조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육신을 기준으로 입력과 출력이 잘 되는 거, 이게 중화된 육신이에요. 그래서 이런 육신 하나만 있어도 십신 중에서 중화된 육신 하나만 있어도 먹고 살아요. 먹고 사는데 남한테 뒤처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만약에 사주 원국에 중화된 육신이 하나라도 있다면 그 사주는 무조건 좋은 사주라고 판단해도 무방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도 각 육신의 그 생화극제를 설명할 때도 국가고 지금 똑같은 얘기예요. 일간 입장에서도 입력하는 인성하고 설기되는 식상이 있으면 이거는 쓸모 있는 일간이에요. 쓸모 있는 일간. 언제든 운이 따르면 충분히 힘들다가도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식상을 기준으로 본다면 비겁이 있어야죠. 비겁의 생을 받아야 돼요. 일간은 소용없어요. 비겁의 생을 받는 식상이 재성까지 봤을 때 이거는 이 식상은 중화된 식상이에요. 중화된 식상. 그래서 이런 식상 하나만 있어도 부자 사주로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재성을 놓고 본다면 재성을 기준으로 뭐가 있어야 돼요? 식상의 생을 받고 그쵸? 관성이 있는 경우 정관이든 칠살이든 있는 경우 이러면 이 재성으로 성공해요. 돈으로다가 돈 벌고 그 다음에 직위까지 얻게 돼요. 식상생재 재생관까지 되면 이 돈은 튼튼한 돈이에요. 부자로 살 수 있는 돈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 관성을 기준으로 본다. 관성이 중화되려면 관성을 기준으로 뭐가 있어야 돼요? 관성을 뒤로 재생관이 돼야 되고 재성의 생을 받고 그 다음에 인성이 있어야 돼. 인성까지. 그럼 이 관성은 높은 관이에요. 높은 직책의 관이에요. 재생관 따르는 사람이 있고 인성 나를 이끌어주는 높은 사람이 있고 그래서 이 관성은 직위가 높은 직위이다. 그리고 절대로 그 어, 중간에 어, 뭐야 그 직장을 중간에 그만두거나 잘릴 일이 거의 없다는 거죠. 보통 다그 그, 뭐라 그래야 되는 거야. 정년퇴직까지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성은 아주 능력있고 똘똘한 관성이다. 재생관, 관인상생 이렇게 되는 거. 그렇죠? 그다음에 아까 인성은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인성으로 성공하려면 어, 관인상생, 관살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비겁이 있어야 돼요. 비겁. 그래서 이 인성으로 성공하려면 관살의 생을 받고 비겁을 생하는 인성을 갖추고 있어야 학문으로 성공할 수 있습니다. 물론 뭐 둘 중에 하나가 빠졌는데 대운에서 세운 말고 대운에서 10년 20년 그것이 작동하면 성공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주가 예를 들어서 인성격이다. 인성격. 그죠? 인성격인데 음, 뭐 관살에 생은 받는데 비겁이 없는 인성이다. 근데 대운에서 천간으로 비겁 대운이 한 20년 온다. 그럼 20년 동안 어, 인성으로 어, 성공할 수 있는 운을 만났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운도 같이 한번 살펴보는데 원국에 있는 것은 근본적으로 내가 갖고 태어난 거고 대운에서 오는 거는 그 대운이 작동할 때만 쓰는 거니까 그 차이만 구분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중화된 육신이란 월령을 얻고 월령을 얻었다는 것은 월지에서 신강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월지시간에 통군 투출한 경우 그 다음에 생설의 조화를 이룬 육신을 말한다. 그러니까는 이 중화된 육신이 이 상생만 있는 게 아니라 어딘가에 통군은 돼야 되는데 월령의 통군된 게 가장 강하지만 월령이 꼭 아니더라도 어딘가에 통군이 되고 상생받고 설화되는 그런 것은 최고의 육신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 말은 육신이 근황한 상태에서 상생해주는 육신과 설기해주는 육신이 균형을 이루고 있어야 좋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일간을 놓고 볼 때 일간을 생해주는 인성과 일간을 설기하는 식상의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근데 일성과 어, 일간을 생해주는 인성이 있는 상태에서 일간이 식상으로 설기되는 것은 이때는 설기라고 하지 않고 설화라고 합니다. 설기는 기운이 빠져나가는 거고 설화는 변화하는 거예요. 좋은 쪽으로. 그래서 이때는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설화라고. 그래서 어쨌거나 요거는 제가 한문으로 좀 이따가 끝난 다음에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퇴가한 육신과 없는 육신에 대한 특성에 대해서 설명을 오늘 수업을 진행했고요. 다음에 이어서 궁성에 따른 육신의 특성도 하고 싶지만 지금 일정상 지금 여기까지 하면 다음 일정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육신에 대해서는 이번 시간으로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육신에 대해서 그동안 공부한 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이렇게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육신을 마치도록 하고 각자 연구를 해주시기를 권장합니다. 자, 그럼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